안녕하세요. 얼굴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얼굴들 지휘 모더레이터를 맡은 MBC네마 프로그램의 손지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리에 감독님과 배우님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배우님부터 잠깐 자리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얼굴들에서 기선이를 맡은 배우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뵙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출연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얼굴들은 2017년도에 국내 영화제에서 많이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2017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7년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그리고 독불장군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평론계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거 좀 뒤늦게 2019년도 1월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2017년도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2019년도 올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지금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강현 감독님이 예전에 얼굴들 금영화 만드시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죠? 잘 아실 텐데요. 보라라는 작품이라든지 파산의 기술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다가 이제 금영화로 전환을 하셔서 작품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의 시작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다가 그 영화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후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그 영화를 여러 가지를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전작업 같은 경우에 전작업 끝나고 나서는 그 전에 했던 작업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고 배우가 나오는 영화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당시에 생각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또 말씀드리다가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시면서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을 하셨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들을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두터운 소설과도 같이 두꺼운 시나리오가 있어서 우연성이 굉장히 배제된 채 영화를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시다가 작품을 만드시다가 극영화로 이제 우연성을 배제된 극영화를 만들게 되신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할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지 다큐멘터리 영화가 좀 더 우연성이 많고 극영화여서 우연성이 없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각각이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비전이 중요했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사후에 계속 수정되거나 더 씌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적은 작업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전에 작업을 하면서 쌓였던 이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박정환 배우님은 최근에 M시네마에서도 GV를 하기도 했었고 정가연 감독님과 함께 GV를 하기도 했었고 밤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밤치기 보신 분들 박정환 배우님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밤치기 이후로 얼굴들에서 또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요. 밤치기 이후에 바로 이제 촬영하신 작품이 얼굴들이신 건가요? 그 밤치기와 얼굴들의 갭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얼굴들이 먼저 촬영을 했었고요. 얼굴들이
감독님과 이강현 감독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종환 배우님이 특유의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런 박종환 배우님의 그런 그 모습들이 밤치기와 얼굴들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셨는지 밤치기 때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또 어떤 또 다른 에피소드가 각각 다르게 있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박주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이제 그 밤치기 얼굴들에 앞서서 제가 좀 제 스스로 연기에 대한 어떤 서투른 감정들이 좀 있어서 뭔가를 딱 결정해서 연기를 하거나 캐릭터에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어서 작품마다 감독님들을 조금 믿는 거에 조금 더 에너지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영 감독하고 밤치기 작업할 땐 정가영 감독 이런 사람이 어떤지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같이 얼굴 좀 촬영할 때는 이강현 감독님을 조금 더 이렇게 훔쳐보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그게 영화마다 좀 연기할 때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옆에 기선 씨가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영화 속 얼굴들이 기선 씨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박주환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 않고 영화를 계속 이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 계속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선 씨가 옆에서 이제 GV를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정말 기선이와 그리고 박정환 배우님이 정말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길래 감독님이 어떻게 기선 역할을 박정환 배우님과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환 배우님을 염두에 두시고 기선을 이제 시나리오 쓰신 건 아니시죠? 네,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작업하시게 되었나요? 그 배우분들이 이제 캐스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분이고, 예, 그 스크린에서 뵙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으냐면 일단 감정이 찰랑찰랑한데 얼굴 눈망울로 이제 잘못 툭 건드리면 눈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어떤 그 하나의 선으로 갇혀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좋았어요. 그럼 뭐냐면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이렇게 딱 의미나 아니면은 그 느낌이나 이런 거로 고정되는 걸 못 견뎌하고 좀 불편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뭔가 이제 고정되려고 하면 그걸 불편해하고, 고정되려고 하면 또 이제 약간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우분께서 처음에 고민이 많은 시기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기를 하는 거, 배우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뭐 실제 프로덕션 과정에서의 어떤 뭐랄까 뭐 이렇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아까 쉬는 시간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배우인 거죠. 예를 들면은 리허설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리허설 안 하고 그냥 그 첫 테이크로 그냥 했을 때 그 느낌이 좋은 배우 쪽이셔서 오히려 그냥 이제
당시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박종환 배우님의 눈빛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약간 그 희망에 대해서 머뭇거려하는 듯한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그 워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 머뭇거리는 희망을 연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누구나 다 원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머뭇거려하는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는 한 명의 인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가 그 박정환 배우님의 머뭇거리는 희망의 눈빛, 행동, 또 말투, 목소리로 무언가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로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요. 눈빛 연기의 비결이 있다면 네, 박정환 배우님의 눈빛 연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도 살짝 머뭇거리는 희망이 그냥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지내면서 살면서 제가 사람 눈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네, 사람 눈 잘 못 마주치고 그게 오랫동안 습관처럼 지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가 연기하려면은 사람 눈도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좀 그걸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쳐다봐야 되겠다. 근데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만 뭐 시선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뭐 눈을 잘 깜빡거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약간 좀 오해 같은 거 좋아 보인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것들은 약간 좀 오해로 잘 전화해 볼게요. 네, 제가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기선이 처음 이제 학교 일을 그만두고 이제 그 사보 기자로 일을 하면서 스튜디오에 가서 그 표지의 문구, 네, 그래서 제가 다 적어왔는데요. 사소한 움직임에도 요동치는 마음, 네, 여운을 남기며 허공에서 멈춰버린 추억들, 언젠간 우리 추억 속에 되살아날 이 시간, 이 떨림.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뿜어내는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딱 타임을 재봤어요. 1시간 3분 21초에 나오더라고요. 영화의 정확히 딱 절반인 지점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저는 그 영화의 공기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봤던 박종환 배우님 기선의 눈빛이 조금씩 좀 뭔가 달라지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머뭇거리는 희망을 찾아다니는 기선이 누군가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대화를 했던 기선이 그 장면 이후로는 누군가와 눈도 잘 마주치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응시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옆에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장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그 스튜디오 장면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시나리오라는 걸 쓰면 쓰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재구성되고 하는 걸 텐데 당시에 시나리오 쓸 때 저는 이제
왜그 국립도서관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중에서 그런 데 가서 그 일반 책 있는 데 말고 왜그 잡지 같은 거 많은 데 있잖아요. 정기간행문시라고 있나요? 잡지 같은 데 많이 있는 곳을 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이 잡지 같은 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다양한 종류. 그 중에서 눈에 떴던 거는 이제 뭐 전문지 말고 어떤 뭐 종합지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영어에서 하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만드는 아주 큰 기업에서 만드는 무가지로, 그런데 무가지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런 사보 같은 것들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는 그런 사보들의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만물상처럼 삶의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제시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할지, 그리고 뭐 너네들 시간 나면 어디 가서 놀면 좋은지, 주말엔 뭐 하면 뭘 구경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는데 참 그게 그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연도 사이언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재미없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구들을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시처럼 낭송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사보들의 실제 문구들을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구 봤을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한편으로는 뭐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감성적인 문구들이니까 낯간지럽기도 하고 되게 좀 어딘가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되게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부박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되게 위로도 되고 어떤 뭐 서글프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레이어의 느낌들이 들었던 거죠. 이것을 제공해주는 자들, 그러니까 이 어떤 대자본이 제시해주는 삶의 양태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있는 명화의 모조를 찍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조품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도 그런 모조품들이 주는 어떤 조악함이나 부박함의 느낌도 들지만, 근데 또 마음을 울리는 것도 있고, 그런 이제 한편으로 쏠리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튜디오 장면 이후로부터 인물들이 조금씩 누군가에게 개입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기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선도 진술이 떠났지만, 학교를 떠나면서 진술이 떠났지만 다시금 진수에게 다가가고 그의 삶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스튜디오 장면의 전과 후를 나누자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희망에서 기선이 조금 더 끊임없이 머뭇거리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는 머뭇거림으로 바뀌어 간다면 무언가의 희망을 관계에서도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얼굴들에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관계에 대한 회복성, 그리고 관계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궁금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맨 마지막,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답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종류의 사람이면 아마 이런 영화를 안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전반부 후반부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다양하게 이해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계속되는 모색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전반부에서 이제 그 학생한테 보였던 관심이나 아니면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탈적인 마음 같은 것들이 실패한 것이죠. 기선으로서는.
일단 실패한 것인데 그 실패한 일종의 그 이야기, 그 서사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하게 된 것이고, 그건 이제 그 다시 하게 만든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요즘에 이야기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이 공기와 같은 시스템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선은 아마 전반부에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품었던 건 아마 그 자기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 자기 안에 이제 구멍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찾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아주 근원적인 의미 같은 것도 제가 그냥 신앙했을 때 느꼈던 것들은 이 시대의 이 단면을 잘라봤을 때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도 누군가가 제시해 주는 것 같고, 이게 진짜야, 뭐 이걸 보면 돼, 여길 가면 돼, 뭐 이걸 느끼면 돼라고 해주는 것 같고, 그런 힘에 의해서 그 다시 무언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선이라는 자의 어떤 에너지가 달라지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포박당해 있는 형태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보시다시피 자그마한 공간이어서 맨 뒤에 앉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손들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 얼굴들 포스터가 큰 사이즈는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A4의 한 0.5배 곱하기 0.5배 크기의 그 기선, 진수, 해진, 현수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4종의 포스터를 함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그럼 질문을 드리고 마이크를 다시 넘겨볼까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적인 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흔히 말해 영화적인 그 스펙터클하고 뭔가 굉장히 일상을 뒤흔들만 하고, 그리고 영화적인 순간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굴들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화적인 순간이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보편타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굴들을 보면서는 영화적인 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한 편의 좋은 영화가 탄생될 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화적인 순간을 그 감독님께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읽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적인 순간들, 그리고 영화적인 순간들을 영화 속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감독님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감독님에게 영화적인 순간이란 무엇인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제가 표현한 것이 영화적인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든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오긴 했는데, 내가 영화인인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뭐 딱히 영화에 대한 뭐 깊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뭐 어떤 그렇다고 이제 뭐 어떤 도제 지식의 어떤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시네필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더듬고 있죠. 어쨌든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는 영화적인 순간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화적인 순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영화를 떠나서 그냥 삶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혹은 어떤 영화가 아닌 다른 매체들을 접하면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각각의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마다의 감정들이나 그런 데서 공명하는 어떤 리듬감이나 호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호흡과 리듬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영화적인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 얘기를 좀 더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계속 그 네 명의 인물들의 일상을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이렇게 한편에 잔잔하고 그리고 뭔가의 희망, 그 머뭇거려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면 일상이 영화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들을 보고 난 다음 날의 제 일상이 조금은 변화됐어요. 네. 내 일상도 영화적인 순간이 뭔가 스펙터클한 사건, 사고가 없더라도 일상 자체가 영화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품게끔 만든 작품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뭇거려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작품이 얼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한두 분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맨 뒤에 계신 분. 처음 볼 때만 하더라도 정말 머릿속이 완전 하얘지면서 이게 뭐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좀 몰랐었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약간 좀 감이 잡히기로 했었으면 근데 이 영화가 조금 특이한 게 볼 때마다 이제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배경 같은 것도 계속 이거를 찍고 있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약간 그런 배경 같은 것도 아름다움을 찍고 싶어서 약간 그런 걸 찍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작법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아주 특별하다기보다 특정 인물에게 고유한 어떤 것들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에게 혹은 특정한 이야기에 아주 많은 권한이 부여된 위계가 많이 부여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아무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공간이나 사물을 제가 특별히 공간을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온 공간들의 애착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화면 안에 나오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스피커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이 각각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위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한테 받는 느낌이나 아니면 그 옆에 이 스피커의 모양에서 받는 느낌이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중간에 가장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부분인데 이제 색소폰 연습하는 남자가 길게 연주한 장면 같은 경우에 그가 나가고 난 뒤에 빈 공간이 좀 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가고 난 빈 공간이 저한테는 좀 성스러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된 어떤 장면이지만 이를테면 그가 자기의 기분에 취해서 좀 더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려고 하고 애드리브에도 넣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평범하고 이렇게 부박한 것일 수 있지만 되게 성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공간에 나갔을 때 그런 느낌 받았을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씬에서의 이제 상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씬을 결정하는 게 이 씬의 그 사건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계들 동일한
그 위계를 갖는 것들이 다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 근데 한 가지 그 배경에서 아까 현수가 이제 일기를 읽을 때 다들 그 세 명이서 그 이제 박물관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유독 그 장면에서 한 장면만 그 박물관만 약간 비뚤어지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뭐 따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이게 통평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영화 안에 영화처럼 가로쳐진 부분이고 이제 마치 이제 이렇게 삽입된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다른 부분들도 약간 정확하게 찍었어도 뭐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뭐 촬영을 하기 전에 뭐그 촬영 감독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들과 좀 다르게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아까 먼저 손 대신 두 번째. 네, 저 그 영화 찍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객관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잘 그 위치는 잘 바꾸지 않고 뭐 움직이되 뭐 패닝 또는 틸팅 정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영화 초반부에 이제 캐릭터가 혜진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혼자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뭐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기선님이 이제 진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딱 유난히 눈에 띄게 갑자기 핸들드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을 그러니까 전환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되게 꽤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느낌을 계속 받다가 되게 그 바로 캐릭터 뒤에서 걸어가는 듯한 그런 촬영을 해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제 뭐 이게 그건 사후적으로 혹은 이제 보신 분들에서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시선이다 혹은 주관적인 시선이다에 대해서 저 자체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떤 뭐 이렇게 매 씬마다 의식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주관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아니면 인물한테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그 걸어간 장면에서는 영화 찍기 전부터 제일 좀 고민스러웠던 게 제일 어려워하고 그 고민스러웠던 것이 인물이 걸어가는 걸 찍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걸어가는 인물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랬고 다만 이제 그 맨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 이 기성과 진주가 다시 만나서 걸어가는 장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동네의 배경이 좀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라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대사가 있고 대사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호흡으로 이제 끊지 않고 보여줘야 되는지 정도 두 가지가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번째 질문. 저도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를 초반에는 굉장히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 많은 의문을 느끼면서 좀 영화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사진이라든가 라디오를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사진은 감독님이 생각하신 어떤 공간을 기록하는 이 사라져가는 풍경을 복원하거나 뭔가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영화를 봤고요. 라디오는 어떤 이 영화 속에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여러 등장했던 것들이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누군가가 신호를 타전했을 때 뭔가 이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차를 두고 다른 장면에서 다른 인물들 속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그런 느낌 영화를 보다가 어떤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너무 천박한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면 주인공 혜진이 만나는 그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선이 만나는 남자들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는데요. 혜진이 만나는 여자들이 뭐 주영과 휴대폰을 나 너무 바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감독님이 이런 식의 바쁘다는 걸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현대인들의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선생님도 사실은 저희 바빠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래 오히려 뭐 병을 앓고 계시는 것 같지만 기억을 좀 더 잃어가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의미 없는 바쁨에 대한 얘기 이런 인물들과 이런 주고받는 대화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 또 이제 그삶 조정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진수를 만나라고 뜬금없이 이제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어떻게 진수의 존재를 이분들이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택배 상자 라디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가 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 속에서 내 커피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영화를 잘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약간 그 처음에는 이건 이 영화는 일반적인 한국 동명 영화 결과 좀 다르게 한편으로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감독님만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저희가 제 피파를 불안하게 좀 이제 완전하게 피드백이 되지 못하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배우분은 그런 박정원 배우님은 이렇게 혹시 또 이런 예를 들면 그 가을 배경이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박물관에 가는 게 봄이라고 그렇게 글을 쓰지 않나요?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원 배우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나레이션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나 이렇게 감독님과 어떤 식으로 이 장면 같은 것을 이해하면서 출연하셨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다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들면은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그냥 느낌들 개별신의 느낌으로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 이를테면 그 용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레이션이 이제 그 계절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장면에서 나오는 남자 그 배우 이렇게 대사 없이 연기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여자분 나레이션으로 현상수배 포스터에 얼굴을 닮았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어긋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어긋남을 일부러 노렸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 얘기는 아까 라디오랑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라디오라는 거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라디오를 켜도 언젠가 들었을 법한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사연이지만 그 사연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보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영화는 어떤 특정 인물의 아주 특권화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틀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끼워져도 끼워 맞춰지고 또 저기에 끼워 맞춰서 약간의 오차들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그 감정적인 우려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이제 세상을 평평하게 보았을 때 보이는 어떤 것들, 이를테면 라디오의 사연 같은 느낌들, 그런 라디오의 사연 같은 것들이 주는 느낌은 뭐 아까도 다른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뭔가 되게 평범해서 그래서 속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서글프면서도 이제 좀 아름답고 뭐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시청률 안 나오는 시간대의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이제 이것이 사람들의 삶이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권화된 이야기에 이렇게 딱 끼워 맞춰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지속적인 전략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 그 약간 유격이 있는 상태의 틀 같은 것들이 여기도 끼워 맞춰주고 저기도 끼워 맞춰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감정의 진폭들이 사실은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저거는 저거였는데 저게 아닌갑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상 그것의 연쇄가 이 영화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전체적인 대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박종원 사실 그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식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건 배우로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지 같은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너무 제가 그냥 단순하게 너무 그런 의지들이 궁금한 것들에 좀 휩싸여서 질문하기를 멈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질문하기를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질문을 잘 못하고 저 혼자서 또 오해하면서 이런 거 당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한 두 분 더 받고 네,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앞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어떤 상황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결정하는 방식,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나 좀 삶의 목적 같은 게 되게 다른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들 뭔가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겪고 그 변화가 뭐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 감독님이나 배우님은 그 인물들 중에 혹시 본인이 제일 가깝다고 여기는 인물이 있으셨는지 연기할 때 그런 약간 좀 다른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배우님이 혹시 뭐 그 중에서 뭐 비슷하다고 느꼈던 인물이 있으셨는지 감독님도 이 작업을 하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 누구의 글을 쓸 때 가장 이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가거나 이해가 더 잘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혜진하고 기선, 현수, 진수 4명 중에서 꼽자면 그래도 혜진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혜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혜진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 자는 그 뭐 모든 인물들이 다 조금씩은 자기 조각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이 일단은 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바라보는 자, 바라봄을 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쨌든 그 기선 이외 나머지 분들, 나머지 캐릭터는 어쨌든 보게 되고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것들을 보는 주체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감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시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화가 주는 매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방식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간이 많고 그 행간에 나를 더 많이 투영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들이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행간이 굉장히 그 행간이 많다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은 작품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행간 속에 나를 더 투영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도 끝끝내 제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게 되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떠오르게 되고 그 행간에 무언가를 나를 더 집어넣게 되는 그런 작품이 얼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박정환 배우님과 이강영 이제 감독님과 함께 얼굴들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M시네마에서 한국 영화 지브이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은 거의 다 이제 관객분들과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하는데 오늘 가장 관객석과 이제 그 감독님 배우님과의 사이가 제일 가까워요. 그 아까 의자 놓아주시는 분이 실수로 원래는 좀 더 뒤에 놓여야 되는데 더 가까이 이제 놔둬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너무 가까이 보이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들의 또 색다른 GV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수와 똑같이 다른 거는 잘 깜빡깜빡하는 편인데 얼굴을 정말 잘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가서 한 번 본 분도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해서 그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제가 정말 가까이서 본 만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또 제가 불현듯 아는 척을 하면 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저녁이라서 피곤하셔서 바로 집에 들어가시고 싶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영화도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GV 관객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주신 시간 또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박정환 배우님과 그 이강영 감독님의 차기작에 대한 어떻게 차기 작품 진행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강영 감독님. 예, 다음 영화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하던 거 계속 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많은 이렇게 고요한 어떤 것들이 되게 큰 이제 감정이나 역동들, 에너지들로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없음이나 아니면은 그 맥이 없음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에너지라고 좀 이렇게 이해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굴들 미국에 촬영한 작품들이 아직은
이제 그 후반 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뭐 얼굴들 이후에 촬영한 영화들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얼굴들이 힘들었어서가 아니고 좀 제가 좀 단단해진 것 같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고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답변을 잘 드리고 싶어요.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